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Automatic Data Acquisition for Deep Learning 논문을 발표할 차유호입니다. 애스트랙트입니다. 딥러닝은 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하며 많은 부류의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오토머신 러닝은 딥러닝 모델 구현에 대한 코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딥러닝에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얻는 것은 주요 병목 현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이 휴먼 코스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비지도 학습이나 데이터 증강에 대한 많은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동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은 분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토데이터입니다. 다양한 부류의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을 하게 되고 오토머신러닝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챌린지가 존재를 하는데,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에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과 오토머신러닝과의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이 두 가지의 챌린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은 오토데이터에서 반복 검색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강화학습 기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오토데이터는 오토머신러닝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피드백을 인코딩하게 되고, 이미지 분류나 관계형 데이터 예측 시나리오를 통해 오토데이터가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딥러닝은 이미지나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높은 정확성과 일반화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머신러닝은 사람의 개입 없이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결국에 하이 퀄리티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라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 휴먼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딥러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하이 퀄리티 라벨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챌린지 중에 첫 번째는 데이터 검색 방법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부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 일부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딥러닝에 유용한 데이터 포인트를 검색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오토머신러닝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전체 성능을 측정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검색을 하기 위해서 오토머신러닝에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 두 가지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머신러닝과 상호작용하는 강화학습 기반의 오토데이터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동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나 벌칙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점수는 데이터 포인트와 함께 강화학습의 스테이트 역할을 하고,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서치 폴리시 모듈은 최적 작업을 선택한 다음에 오토머신러닝으로 다시 입력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오토머신러닝의 피드백은 서치 폴리시를 학습하기 위한 보상으로 작용이 됩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오토데이터에 대한 이미지 분류와 관계형 데이터 예측을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오토데이터가 데이터 풀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검색해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세팅된 방법은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을 식별을 하고, 그 셋에는 데이터 소스, 타입, 라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릴레이셔널 테이블이나 이미지, 라벨 지정 여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토머신러닝에서는 태스크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프레임워크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케라스와 VKA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정해서 종료 조건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분류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는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딥러닝을 모델링을 하고 각 클래스에 20개의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어큐레시 85%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성능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 바이두, 이미지넷에서 크롤링이나 다운로드된 이미지를 검색을 하게 되고 하이 퀄리티 트레이닝 데이터를 위해서 다른 스타일이나 마이너 클래스로 이미지를 보완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셋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래스와 이미지가 있고 매 학습마다 100개의 다른 이미지가 있는 테스트 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오토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지만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얻을 수 있고 태스크 스페시피케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큐레시 85%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서치는 오토 데이터는 트레이닝 셋에서 모델을 초기화를 하고 각 데이터 포인트 스코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의 그림에서 대부분 동물의 실제 이미지이지만 몇 개의 사진은 그림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위에 부분인데 그림 데이터가 한 3, 4개 정도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이 이미지 스타일에서 불균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 그림 이미지가 더 높은 스코어를 받기 때문에 오토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그림 이미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이미지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류 문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과는 시스템이 정지된 후에 최고의 성능과 데이터로 모델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그 모델은 사용자가 지정한 목표를 만족하거나 예산이 끝나면 태스크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 예측 모델입니다. 위치에 따른 에어비앤비 숙박 가격을 예측을 하게 되고 오토 데이터는 다른 도시에서 뉴 데이터 포인트를 찾아 인풋과 관련된 리그레션 모델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오버뷰입니다. 데이터 셋이 작으면 오토 데이터는 강화학습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바이로먼트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오토 머신러닝의 인풋으로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스테이트는 논문에서 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트레이닝 셋의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성능과 스코어를 나타냅니다. 리워드는 인접 반복 사이의 모델의 성능 변화를 나타내고 에이전트는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입력받아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레이블러를 사용해서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인덱서는 검색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은 트레이닝 셋에 추가될 데이터 저장소에서 검색된 비데이터 포인트의 집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0는 인풋 데이터, D2는 테스트 데이터이고 인풋 데이터는 에이전트로 전송이 되고 인풋 데이터가 라벨링이 되지 않았다면 레이블러는 데이터셋에 레이블을 지정을 하게 되고 인풋 데이터가 인바이론먼트의 오토 머신러닝으로 공급되고 T반복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밸류에이터는 모델에 대한 DT의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영향을 계산을 하게 되고 데이터 포인트의 영향과 스테이트에 대한 모델 성능이 에이전트로 정송이 되게 됩니다. 설치 폴리시는 비데이터 포인트의 배치를 인덱스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 가져온 것을 추가해서 뉴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하고 오토 머신러닝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큐테이블을 통해 장기적 보상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는 X가 주어졌을 때 스코어가 높은 것이고 X에 작은 변경이 있으면 모델이 많이 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X는 모델의 약점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수정된 모델을 재학습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인플루언스 펑션을 통한 블랙박스 예측을 기반으로 그 재학습을 하지 않고 IX를 직접 계산하게 됩니다. 해시안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는데 N은 DT, XI는 XT 집합의 크기, 로스는 L, 각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을 한 후에 스테이트를 세분화된 방식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코딩 스테이트 유징 밸류에이터입니다. 그 T 반복에서 오토 머신러닝이 새로운 모델을 만든 후에 밸류에이터는 0과 1 사이의 정교화를 위한 그 IX와 XI를 계산하게 됩니다. 탑 K를 선정을 하게 되고 스테이트 X는 그 X1, IX1, 그 다음에 XK, IXK 이러한 집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은 스코어를 하위 그 0에서 1 범위를 갖는 10개의 이퀴뎁스로 매핑을 하고 XI의 하위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IXI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폴리시 디자인입니다. 설치 폴리시는 최종 모델 성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AI가 무엇인지 XI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경험을 통해 액션의 장기적 보상을 추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액션에 대한 장기적 리워드를 저장, 학습,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 펑션으로 장기적 보상을 추정을 하게 되고 T는 T 반복을 나타내고 알파는 학습률, 감마는 할인 요인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목표는 가장 큰 Q를 갖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장 학습 업데이트하는 방법에서는 Q 테이블을 사용해서 장기적 리워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입실론 그리디 전략을 적용해서 리워드 학습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입실론은 처음으로 설정할 때 큰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설치 폴리시는 액션을 90% 확률로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9로 선정을 하면 이렇게 되면 다양한 태스크를 탐색을 가능을 하게 되고 추후에 에이전트는 학습된 검색 전략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더 많이 하려면 그 앞에서 크게 선정한 입신론 값을 줄여야 됩니다. 왼쪽에 그 Q 테이블을 보면 예를 들면 S2가 X2의 0.9, 1.0, A2가 0.8, 0.9면 그 표에서 모델은 0.5%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오토 데이터는 강화 학습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설치 전략을 학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서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